안녕하세요, 윤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또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제약을 걸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는 데이터를 넣을 때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결함이 있는 데이터든 결함이 없는 데이터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지사항에 ID 열이 있다고 할 경우에 공지사항에서 아이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디에다가 33333 이렇게 똑같은 아이디를 레코드를 여러 개를 넣었다고 합시다. 이거 데이터 결함이 발생한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레코드를 식별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아이디는 그 말 그대로 아이디예요. 그 식별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아이디인데 저희가 레코드 하나를 삭제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삭제하기 위해서 웨어절이 사용되거든요. 그때 웨어 해가지고 아이디는 뭐 이렇게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3번이에요 다. 그러면은 식별이 불가능한데 이런 데이터는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회수 같은 것을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7을 넣었어요. 그래도 여긴 들어가요 지금은. 왜? 그냥 뭐 제약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뭐 제약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막 들어가게 되면은 유효하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데이터를 넣을 때 절대로 아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래서 제약을 잘 걸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결함이 없도록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제약 조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약 조건에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오라클은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이 첫 번째가 도메인 제약 조건이고요. 도메인 단위로 제약을 거는 거고 그 두 번째가 엔티티 단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 그 다음에 테이블 간의 관계를 통한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볼 것은 이제 도메인 제약 조건입니다.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도메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컬럼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사실 이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유효한 값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번이라고 하면은 이 학번에 기본적으로 그 유효한 값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정수를 입력해야 된다든지 앞에 몇 자리는 뭐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 납입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거는 회사마다 또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20자 내의 문자로 한정한다라든지 이거는 이제 업무적인 내용이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그런 유효한 값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납입일도 2012년 이후 날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이런 컬럼의 값들을 이제 제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값들 또는 컬럼의 유효한 값의 범위를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컬럼도 도메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도메인의 유효한 범위 내에서 그 도메인 범위 내에서 값을 갖게 되면은 이 컬럼들, 각각의 컬럼들은 도메인에 만족한다고 하면 그 값은 다 유효한 값이다. 일단 형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효한 값의 범위로 값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약 조건을 거는데 이 컬럼 단위의 유효한 값의 범위를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도메인 제약 조건입니다. 그 각각의 컬럼의 값들이 올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약을 거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같은 거라든지 또는 어떤 글을 등록하는 것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필수 입력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필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도 그런 거예요. 이 컬럼에 값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경우에서는 값을 안 넣는 것 자체가 결함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난널을 통해서 제약을 걸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컬럼이 있는데 값을 안 넣으면 에러가 나게끔. 두 번째는 이렇게 난널로 했는데 사용자가 값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록일자를 사용자 보고 입력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왜? 사용자가 위조할 수도 있고 또 날짜 입력하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 난널인데 근데 거기에 사용자가 전달하는 값이 아니라 알아서 값을 가져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디폴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값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전달하기 애매한 것들이 많죠. 조회수 같은 거 이것도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조회수를 200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난널인데 꼭 값을 넣어야 하는데 사용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알아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본값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값의 유효 범위, 바로 도메인 범위라고 하는 그 범위를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컬럼의 값이 올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가 낫널이라든지 디폴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거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체크 제약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이블을 처음 만드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낫널 제약 조건을 거는 방법은 간단해요. 컬럼을 정의하면서 뒤에다가 얘는 낫널입니다 라고 설정하게 되면은 이 컬럼이 인서트 할 때 반드시 값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폰이라고 하는 것을 낫널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id라고 하는 것만 값을 넣고 그러면 이메일하고 폰은 안 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메일하고 폰은 널 값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널을 이 컬럼 안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오라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 테이블을 크리에이트한 상태라면 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낫널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때는 alter table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modify에서 낫널을 붙이면 돼요. 컬럼을 다시 정의하듯이 해서 여기다가 낫널을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modify가 돼요. 낫널로. 근데 전에 우리가 데이터 딕셔너리를 설명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렇게 명령어를 직접 쳐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면 저희가 도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노티스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널러블 이렇게 다 yes 돼 있는데 낫널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편집 눌러서 이 버튼 눌러서 여기서 id에다가 또는 뭐 히트에다가 레그데이트 낫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낫널 그리고 레그데이트도 낫널 그리고 작성자 아이디도 낫널 타이틀 낫널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컨텐트는 널이 와도 된다라고 하면 넘어가고 뭐 이렇게 자 이런 것들 뭐 널이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널이 오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뭐 굳이 도구를 쓰지 않고 뭐 스크립트를 쓰겠다. 자 이렇게 도구를 쓰지 않고 그 코드를 직접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주구장창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할 거예요. 뭐 사용자에게 권한을 준다거나 뭐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럴 경우는 배치 파일 같은 거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그런 명령어를 쓰겠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발로서 여러분들이 얘를 고쳐 쓴다고 하면 이런 도구 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제약 조건이 걸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는 널러블이라고 하는 컬럼에 노노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제약 조건 걸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 상태에서 그 낫널이 아닌 녀석을 빼고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폴트라는 제약 조건인데 이 디폴트라는 녀석은 저희가 값을 넣지 않으면 그 값을 알아서 넣게 되는 기본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여기는 이제 패스워드를 111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 사용자에게 그 계정을 줄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라고 계정을 주면서 기본 세팅을 그냥 111로 할 테니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111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용자를 만들면 패스워드는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처음 접속했을 때 자기가 바꾸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이거 말고도 아까 봤지만 등록 일자라든지 또는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본값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저희가 이제 테이블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없죠. 테이블 만들 땐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alter table, modify 해가지고 설정할 수는 있어요. 자, 저희가 기본값으로 넣을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히트 기본값으로 저희가 0을 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사용자 입력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 편집 눌러서 자 여기 히트에다가 이 기본값 여기다가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히트를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레그데이트도 있는데 이 레그데이트에다가 기본값을 넣게 될 경우에는 이게 등록일자잖아요. 등록일자니까 저희가 특정일자 뭐 202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넣을 수가 없고요. 실제 등록되는 그러니까 인서트 되는 그 시점의 날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뭘 쓸 수 있냐면 딱 숫자를 정수로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현재 날짜를 얻어낼 때 사용되는 그런 함수가 있죠. 여기다 함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얻어낼 수 있는 함수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데이트 형식의 현재 날짜를 얻는 sysdate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현재 날짜가 조금 더 밀리세컨드까지 나오길 원한다. 그러니까 sysdate는 오늘 년, 월, 일에다가 10분 초까지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밀리세컨드까지 나오길 원한다 라고 하면은 타임스탬프를 쓸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 유형을 타임스탬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sysdate보다는 systimestamp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를 기본값을 넣었어요. 함수를. 자, 이렇게 함수를 기본값 넣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인서트 할 때 이를 지정하지 않고 인서트 하게 되면은 값이 현재 날짜 들어갑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저희가 공지사항 한번 등록해 볼게요. 그래서 이 난널 제약 조건이 잘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기본값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인서트 구문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인서트를 왼쪽에 있는 그 노티스를 드래그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래그 하면은 인서트 구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id, 타이틀, 라이트 id, 그 다음에 레그 데이트, 히트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는 위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값이 정상적으로 잘 활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는 필수 입력 값인데 요거 필수, 요 필수, 이것도 필수. 이거는 이제 널이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니까 얘도 뺄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값만 넣어볼 건데요. 첫 번째 값은 이제 id가 될 거고, 자, 이 id의 현재 공지사항에 제일 큰 값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값이 49번이니까 50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건 지우고 여기다가는 50번 제목에다가는 50번째. 자, 그리고 이제 라이트 아이디에다가는 제가 율렉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값을 넣을 필요 없죠. 자, 여기 문자열이니까 이걸로 감싸주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괜히 지웠네요. 자, 됐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와, 50번째 글이 들어갔고, 컨텐트 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레그데이트, 와, 밀리세컨드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히트 기본값 잘 들어갔고, 퍼브, 예, 0이 들어갔습니다. 아, 기본값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요 아이디를 안 넣은 거예요. 아이디를 빼고 이렇게 이걸 지워서 그냥 입력을 하면은 아이디는 필수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죠? 일단 해볼게요. 여기 아이디얼은 널 값을 사용할 수 없다. 삽입할 수 없다. 오류가 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 조건 지금 두 개를 걸어봤는데 하나는 이제 난널 제약 조건, 하나는 디폴트 제약 조건.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사용 방법을 좀 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이 제약 조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데이터 결함을 없애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잘 보셨다가 여러분들이 똑딱똑딱 해서 잘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체크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